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변은 일광욕, 산책, 수영, 아름다움과 휴식으로 유명하죠. 이러한 경험 외에도 때로는 해변에서 섬뜩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발견은 바다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비밀과 소름 끼치는 놀라움을 품고 있을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은 해변에서 발견된 가장 소름 끼치는 것들 20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호주의 한 해변 기슭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여 현지인과 전문가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거대한 금속 돔이 해변으로 밀려와 그 기원과 목적에 대한 추측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이 수수께끼의 물체는 우주 탐사와의 관계, 심지어 MH370편의 악명 높은 실종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국은 이 거대한 금속돔을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분류하고 사람들에게 거리를 유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돔이 한때 우주 탐사에 사용되는 로켓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저명한 이론은 돔과 인도의 위성 발사 임무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했습니다. 인도가 그해 4월 성공적으로 발사한 북극 위성 발사체 로켓의 연료 탱크와 비슷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돔의 치수는 너비 2.5m, 높이 3m로 이러한 발사에 사용된 연료 탱크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항공기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발견은 거의 10년 전인 2014년 전에 사라진 MH370 비행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19. 흥미로운 반전 속에서 플로리다의 데이토나 비치 슈어스의 모래사장에서 신비한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나무와 금속의 조합으로 여겨지는 이 특이한 발견은 허리케인 이안과 니콜로 인한 전례 없는 침식으로 인해 발굴되었습니다. 이 물체를 조사한 볼루시아 카운티 당국은 이 지역에서 적어도 25년 동안 이러한 수준의 침식이 관찰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출된 약 24m 길이의 구조물은 강력한 허리케인의 결과입니다. 볼루시아 카운티의 대변인인 탐라 말퍼스는 물체의 성격과 기원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난파선, 오래된 부두의 잔해, 심지어 나스카의 역사적인 해변 경주 좌석일 수 있다고 추측하는 수많은 이론이 온라인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대상의 정체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당국이 직면한 과제는 만조시 조수간만의 차가 밀려 물에 잠겨 접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물체를 완전히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18.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를 해변에 떠밀려온 이 신비한 인형을 살펴보십시오. 코코넛으로 만든 이 인형은 특이한 특징 때문에 해변을 찾는 브루스 로버트슨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간의 이빨과 뱀 가죽, 팔과 다리에 깃털이 달려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해변을 찾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두교 인형일 가능성이 높으니 없애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사를 한 후 그는 그 인형이 실제로 가나의 노예들이 행운과 보호를 위해 사용했던 아난시라는 아프리카 거미신을 나타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코코아에서 아프리카 서점을 운영하는 미셸 데이비스는 브루스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형이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인간의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부두교 의식의 일부일 수 있다고 추측했으며 부두교가 여전히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7.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멜라니와 그녀의 남편 마이크는 거대한 생명체의 사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거대하다는 것은 사실 절제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11피트가 넘었습니다. 이 행사는 2016년에 열렸고 두 아이가 있는 부부는 해파리와 같은 바다 생물이 해안에 떠밀려오는 것을 보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파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멜라니는 거대한 유골을 유목 조각으로 착각했지만 주변에 수천 마리의 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곧 그것이 동물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멜라니는 그 이후로 이 미스터리한 생물체의 정체에 대해 추측했고 이것이 고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고래들이 전형적으로 이것이 발견된 지역에서 해변으로 밀려오지 않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론은 이것이 공룡의 자녀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생물체는 포트 텔벗의 야수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16. 일반 십자가가 해안에 떠밀려왔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마 이 사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크기를 보십시오.
거대한 페인트 나무 십자가는 따개비로 완전히 장식된 포트 로더데일의 오션 매너 비치 리조트에 있는 해변으로 신비롭게 씻겨 내려왔습니다. 길이가 20피트가 넘는 이 십자가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기원과 의미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십자가의 기원은 다양한 이론이 등장하면서 논쟁의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푸에르토리코에서 왔다고 제안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근처의 플로리다 키스를 다른 기원으로 언급합니다. 리조트의 주인인 프랭크는 십자가의 도착을 보호의 표시로 해석하고 그것을 신의 개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그날 해변에 있었고 괴로운 꿈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는 그 다리에 십자가를 보존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방문객들은 그것을 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십자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안선에서 더 멀리 옮기는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7명의 사람과 2대의 SUV가 힘을 합쳐 거대한 물체를 모래사장 위로 더 높이 운반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한때 오래된 해적선의 소유였으며 돛을 올리기 위한 지지 구조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5. 텍사스 갤버스턴의 모래해변에서 시작된 최근 바이러스 감각에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한 해변가에서 한 사람이 모래사장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특이한 생물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인터넷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텍사스 공원 및 야생동물국은 이 흥미로운 방문객이 새우뱀장어라고 밝혔는데 새우뱀장어는 일반적으로 만과 만의 진흙탕에 서식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새우장어의 등장에 대한 놀라움을 유머, 심지어 음모론까지 섞어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소름 끼치게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그들을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새우뱀장어는 일반적으로 가늘고 뱀과 같은 몸체를 가지고 있어 넓은 주둥이와 두세 줄의 불규칙한 이빨로 구별됩니다. 그들의 색상은 짙은 회색 또는 검은색에서 생생한 노란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력을 더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뱀장어는 다른 물고기가 통째로 삼키면 불을 파는 본능과 포식자의 뱃속에서 대담하게 탈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들은 그들을 삼킨 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4. 북한은 최근 국군 창건을 기념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서방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부 원산 지역에서 실사격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북한 정부 관계자는 나중에 이 행사가 300문의 대포를 인상적으로 전시한 북한 역사상 가장 큰 군사훈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 개시 명령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나왔습니다. 대구경의 거대한 자주포가 해안을 따라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모두 동시에 발사되었습니다. 힘의 과시를 포함한 군사훈련은 북한에서 드문 일이 아니며 특히 국군의 날과 같은 중요한 행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북한군 창건 85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훈련의 시기는 최근 이 지역에 미군 주둔이 강화됨에 따라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북한은 적대국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 자칭 음모론자인 브라이언 데니얼은 해변 근처에서 외계인 수중기지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주장은 그가 해변으로 떠밀려온 외계인 시체를 발견한 후에 나왔는데 그는 인간이 아닌 기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심지어 정부 관리들이 해변에서 외계인으로 보이는 존재를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정교한 주장에 따르면 소위 기지는 그리스 해안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글 지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더 자세히 조사해보면 수중기지 중간에 8m 길이의 독특한 구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에 따르면 이 수수께끼 같은 시설은 미확인 비행물체의 피난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브라이언이 외계 음모론의 영역에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우주에서 물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외계 생명체가 우리 바다에 줄곧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12. 텍사스에 거주하는 패트리샤는 4월 13일 친구가 볼리바르 해변에서 신비한 물체를 발견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물고기를 식별할 수 없었던 패트리샤는 인터넷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결과 댓글과 추측이 쇄도했습니다. 사진에는 수많은 이빨과 혹으로 장식된 생물체가 담겨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계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 그룹에 올라온 사진에 호기심을 느낀 사람들은 이 생물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뉴스 매체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정부 기관에 연락을 취했을 때
그 미스터리한 발견에 대해 어느 정도 밝혀주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문제의 생물은 물고기의 아가미와 아가미 아치로 여겨지며 누군가가 잡아서 필렛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종은 확인할 수 없지만 큰 스포츠피쉬로 생각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깃털 모양의 구조물은 아가미로 확인되었는데 아가미는 뼈가 있는 아가미 아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물들은 한 달 전에 누군가가 해변 해안선을 따라 걷는 악어의 바이럴 비디오를 캡처한 것과 같은 바다입니다. 11 한 무리의 친구들이 뉴질랜드의 한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해안 근처에서 범고래가 발견되었습니다. 섬뜩한 것은 범고래가 놀라울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모두가 물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흔한 상어종 중 하나는 청동고래 상어입니다. 이 상어는 해안 서식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여름에 해안 가까이에서 물고기 떼를 따라갈 때 해안선 근처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뉴질랜드 해역에서 발견되는 다른 상어종으로 백상아리가 있습니다. 백상아리는 뉴질랜드 해안 지역을 배회하며 매년 수십 건의 사고를 일으킵니다. 만약 상어 지느러미가 물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본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10 포터는 정기적으로 해안으로 밀려오지만 소름 끼치는 인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형은 종종 따개비로 덮여 있으며 팔다리, 머리카락 및 눈이 없습니다. 이것의 사진들은 지역 단체인 미션 아란사스 보호구역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되었는데 이곳에는 흥미로운 발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인형을 수십 개 만났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머리카락이 없고 텅 빈 눈구멍에서 따개비가 자라는 인형입니다. 이 현상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왜 항상 인형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인형이 발견된 텍사스 해안 밴드 지역은 쓰레기 차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해변은 멕시코만의 다른 해변에 비해 10배나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받습니다. 유카탄 루프 해류로 알려진 강한 해류는 정기적으로 물체를 텍사스 해안으로 밀어넣어 파편의 유입을 만듭니다. 10 중국 동부의 도시인 칭다오의 여름철에는 해안을 따라 매년 형광 녹조류가 침입합니다. 이 현상은 해변을 광대한 녹색 창공으로 바꿉니다. 조류를 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황해에서 유래한 조류를 퇴치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칭다오 해변에 조류가 쌓이는 것은 흔한 광경이며 사진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류를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류를 몸에 바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자신을 묻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조류를 모래와 혼합하여 조각품과 모래예술품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독특한 자연현상에 대한 방문객의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녹조는 산둥성 지역에 약 8,900헥타르의 땅을 뒤덮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총 2,173척의 선박을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육지와 바다에서 7만 톤 이상의 조류가 제거되었으며 특히 해안에서 4만 톤이 수집되었습니다. 그 자체는 독성이 없지만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에 잠재적인 위협이 됩니다. 8 러시아 해변에 떠밀려온 흥미로운 시체가 발견되면서 특이하고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발견에 신속하게 대응한 러시아 특수부대는 추가 조사를 위해 유해를 압수했습니다. 조기 평가에서 전문가들은 이 생물체가 물고기나 악어로 분류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의아해했고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길이가 약 6m인 생물은 또 다른 신비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털이나 머리카락을 닮은 덮개였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벨루가 고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독특한 흰색 외모와 둥글둥글한 이마로 유명한 벨루가 고래는 북반구의 북극과 아북구 지역에 서식합니다. 이 해양 포유류는 지능, 사회적 행동 및 인상적인 발성으로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짝이는 하얀 피부와 관련이 있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변색이나 이상을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러시아 해변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7 여러 기사에 따르면 해안 발굴 중에 1500년 된 교회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스돗 해안을 따라 위치한 이곳은 비잔틴 시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잘 보존된 일련의 건축적 특징을 드러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과거의 층을 공들여 발굴해 나가면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화 조각이 드러나며
당시의 예술적, 종교적 전통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학적 웅장함 외에도 이 비잔틴 교회는 이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증거 역할을 합니다. 전략적 해안 위치를 가진 아스돗은 오랫동안 문화와 문명의 교차로였습니다. 이 고대 숭배 장소의 발견은 도시 역사의 복잡한 이야기에 또 다른 층을 더하고 주민들의 종교 관습을 조명합니다. 이 1500년 된 교회를 발굴하는 것은 한때 아스돗 해안을 따라 걸으며 그들의 믿음과 전통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과의 실질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6. 호주의 본다이 비치를 산책하던 중 드류라는 지역 주민이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드류는 해안에 자초된 생명체의 영상을 촬영했고 그 생물체의 독특한 특징인 인간의 것을 닮은 커다란 주름진 입술을 드러냈습니다. 이 생물을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과 같은 입술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의 피부는 상어처럼 보였고 관찰자들은 그 정체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자세히 조사한 결과 드류는 상어와 달리 그 생물체의 입이 몸의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중에 전문가들은 이 생물체가 호주에 서식하는 어종인 관가오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느러미와 꼬리는 없어졌지만 이 종의 독특한 특징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관가오리는 호주 주변의 온대에서 열대바다로 알려져 있으며 때때로 얕은 만해 모래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생물의 특이한 모습은 부패 및 팽만감과 같은 요인에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5. 뉴질랜드 코에 해변에 위치한 모에라키 볼더스는 신비로운 기원으로 방문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直径이 최대 1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구형 암석은 형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전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바위의 기원에 대해 마오리 전설, 외계인 알, 화산 활동, 번개 및 과학적 설명의 5가지 설명을 탐구할 것입니다. 마오리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는 좌초된 카누의 잔해이며 인근 샤그 포인트의 바위 모래톱은 석화된 선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그 바위들이 우주에서 왔거나 바다에 의해 해변으로 밀려온 외계인 알이라고 제안합니다. 화산 활동의 가능성도 고려되어 바위가 고대 화산에서 분출되어 이곳에 착륙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거대한 번개가 물질을 산산조각내고 압축하여 바위를 형성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위를 경막으로 분류하는 과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6천만 년 전 고대 해저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화석화된 조개 껍데기나 나무의 코어 주위에 방해석 결정이 축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당신은 어떤 이론을 믿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4. 밤비치에서 다이버가 발견한 미확인 물체는 지역사회의 호기심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그 다이버는 그의 아이들과 함께 약 1.5에서 3m 깊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동안 그 신비한 물건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 물체의 외관 때문에 물체를 로켓으로 착각했고 이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약간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폭발이나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유해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장비나 버려진 어뢰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지역에 실제로 해군이 주둔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밧줄이 장착된 잠수부가 탑승한 경찰 보트가 현장으로 급파되었습니다. 잠수팀은 물체의 조각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실제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고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그 물체가 미국의 훈련용 로켓일 수 있다고 밝혔고 그 이후로 그 지역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최근 호주 캐펠샌즈의 해변을 따라 운전하던 바비 리라는 여성이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페이스북에 그 생물체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것은 인간의 두개골과 털이 많은 몸을 가진 인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미지는 추측과 호기심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바다사자나 돌고래에서 인어나 외계 생명체와 같은 더 이국적인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생물을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여성에게 두개골이 인간과 닮았기 때문에 지역 당국에 연락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부패한 해양 포유류, 아마도 바다 표범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머리의 모양과 갈비뼈의 견고함이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인용되었습니다. 진실은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페루 해파리가 대량으로 씻겨 내려가는 현상은 페루 해안을 따라 관찰되는 자연현상입니다.
아구아말라 또는 찌르는 물로 알려진 이 특정 해파리는 종종 태평양에서 발견됩니다. 연중 특정 시기에 해류와 환경 요인으로 인해 해파리 개체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일치하면 엄청난 수의 해파리가 해안 쪽으로 밀려 페루 해변에 대량 좌초됩니다. 이 현상은 종종 해파리 불룸 또는 해파리 침입이라고 합니다. 페루 해파리의 쏘임도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충이라고 불리는 작살과 같은 구조를 포함한 특수세포가 늘어선 독이 있는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촉수가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선충이 독을 쏘아 자결감, 발작,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메스콤, 현기증, 호흡곤란 등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텍사스 해변을 방문한 가족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스터리한 물체를 발견하면서 예상치 못한 역사 탐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만다 워드와 그녀의 가족은 포트 에런사스 비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해안에서 뭔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위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신축성 있는 살색 물질이 겹겹이 감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자처럼 생긴 물체는 호박, 조개 껍데기, 조류로 뒤덮여 있어 수수께끼 같은 모습을 더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칼을 가져왔고 그들은 칼을 잘라 그것이 라텍스와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고무 베일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고무 베일은 실제로 침몰한 독일 전함 SS 리오 그란데에서 나온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1944년에 이 배는 주석, 구리, 코발트, 고무 베일 등 다양한 화물을 싣고 가다가 브라질 해안에서 미국 군함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배와 화물이 적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원들은 배를 급히 몰았습니다. 당신은 해변에서 뭔가를 발견한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